네, 안녕하세요. 황유성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개발자 출신의 젊은 대표님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개발자라는 말과 비개발자라는 말을 할 건데요. 사실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개발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경험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통용해서 쓰고는 있어요. 하지만 약간 더 세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개발자도 저희가 시스템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다음에 유저단의 UI 개발자 여러 가지 분야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분야별로 다른 개발자들이 다른 주특기를 갖고 있다, 다른 역량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만약에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개발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 외 나머지, 그래서 나는 마케팅의 장점이 있고 경영의 장점이 있고 서비스 기획의 장점이 있고 이런 분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강의에서 개발자, 비개발자라는 말이 나왔을 때 혼동하지 마시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경영 마인드가 있으시죠? 아니면은 경영 마인드를 갖고 싶은 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발자라고 가정하고 개발 경험이 많으시다고 가정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개발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CEO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운영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기업을 번창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금 CEO 맡고 계신 분이 개발 능력만 출중하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파트너부터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체를 볼 수 없다면 전체의 부분이 되는 거라도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을 영입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매니저로서의 경험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자든 아니든 창업한 대표는 다양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대표는 자신이 부족한 능력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길러야 하는 숙명이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개발 능력과 기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 중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무턱대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창업한 기업의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인력 관리의 기본은 적절한 요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개발자들 기분 맞추면서 일하기 쉽지 않거든요. 옆에 있는 개발자 친구들 보세요. 성격이 제각각이잖아요. 학교에서 프로젝트 수행할 때 잘 되던가요? 너무 힘들었죠. 자, 그러면 제각각인 성격의 개발자들을 잘 모아서 저희가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팀 초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팀 초기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구성해야지 저런 식으로 구성해야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텐데 일단 개발자이신 CEO는 기본적으로 코딩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코딩 능력자 중심으로 해야 소프트웨어도 개발이 되는 거고 인력 최적화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개발자들이 쭉 모여 있으면 CEO이신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소프트웨어 개발 목표에 맞게 개발 시기를 정확히 맞춰야 돼요. 학교에서 코딩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다 보면은 못 내면 말지 하는 데까지 하지 이런 마인드는 아예 없습니다. 창업하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시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이런 대답은 여러분들이 고객이 되었다면 얼마나 황당한 대답일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라면 이런 부분을 거의 대부분 맡아서 어느 부분이 얼만큼 걸리는지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다른 친구들과 같이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 역시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프트웨어의 각 부분, 조금 더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에서 시스템 또는 서브 시스템 또는 모듈이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간이 걸리고 어떤 기능이 구현돼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요즘 인공지능 기술 관련돼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런 모듈들을 쓰다 보니까 옛날처럼 기능도를 그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구조도 또는 기능도에 대해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휴대폰 갖고 있죠? 요즘 휴대폰은 여러분들 얼굴만 비추면 휴대폰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찾아요.
그렇다면은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설계된 형태가 있을 텐데 그거 외에 사람의 얼굴을 찾아준다라는 기능이 들어가겠죠. 기능을 찾아줄 때 입력은 무엇이고 출력은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기능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찾아준다라고 했을 때 입력으로는 여러분들 카메라 입력,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상에 들어오겠죠. 영상 처리를 해서 그 영상 내부에서 어떤 부분이 사람의 얼굴인지를 찾아서 그 해당 영역에 저희가 네모칸으로 요즘 보여주죠. 바운딩 박스를 찍는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코딩 수업을 들었던 분들 중에서는 학교에서 오픈CV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특정한 객체를 찾는 그런 부분을 구현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소프트웨어가 그 휴대폰 안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요. 저희가 조금 더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큰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작은 모듈들에 대한 것들을 각각 다 합치면 똑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젊은 대표. 그렇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에서 개발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젊은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앞에 있는 그런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파이썬이라는 툴을 통해서 많이 만져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뭐 자바, C#, 뭐 경우에 따라서는 유니티, 언리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엮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전공, 그리고 자바 전공, C# 전공 여러 가지 전공자들이 쭉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그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지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과거와 다르게 좀 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AR, VR 아시죠? 그러니까 AR 모바일 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AR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니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인스톨하고 그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분들의 실제 그래픽 작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 만들고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옮기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까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에서 저희가 간단한 스크립트를 짬으로써 그래픽은 갖다 쓰고 그 다음에 간단한 컴파일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AR 앱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되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과거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다 제가 핸들링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구조도하고 기능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조도하고 기능도가 너무 명확해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적은 인력을 들여서라도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표가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기초 지식이 있는 거를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럼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해야 되냐?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하는 거 기본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터페이스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입출력 얘기했었잖아요. 기능도 구조도에서 입력과 출력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어떠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줄 거야. 나는 어떠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을 거야. 이것이 정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내주는 쪽의 출력과 받는 쪽의 입력이 적절히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각각의 모듈에서 맡은 개발자들이 이 데이터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든 예를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각각의 개발자들이 있는데 심지어 유니티라는 툴에서는 AR, VR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안에서 그래픽 갖다 쓰고 스크립트로 저희가 편하게 하고 과거에는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했지만 내부에서 컴파일하고 빌드해서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데이터가 클라우드에서 써야 되면 아니면 IoT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면 이런 경우 상상해 볼 수 있죠. 이거 다 제가 이해해서 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IoT에서 들어올 때 어떤 데이터 형식으로 들어오고 저희가 클라우드로 보낼 때 어떤 데이터 형식으로 보낼지 이것만 정의가 잘 돼 있으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과 개발을 같이 해야 대규모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개발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것들이 개발자들을 잘 모아서 젊은 CEO지만 성공적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본력만 되면 다양한 분야의 경력이 많은 개발자들만 있으면 어떤 기술이든지 창업해서 성공하기 쉽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이 한번 있는데요. 개발자들이 따로따로 있으면 모르는 게 있는데 다 같이 있으면
없던 것도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희가 지금 있는 그 휴대폰 또는 노트북 이런 것도 굉장히 최신 시스템이긴 한데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서비스되고 있는 시스템들은 굉장히 옛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로그도 안 남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개발자들이 모이면 어떤 식으로 갈 거야?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되면 사실은 정의되지 않는 것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이신 분들은 그 개발자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자 분들은 그래서 사실 든든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희가 창업해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을 추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을 추주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저희 개발자분들, 공학 전공자인 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 첫 번째, 글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받으려면 계획서 정말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제안서 정말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수주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개발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설계서, 그다음에 설명서, 실험 결과서, 절차서 이런 거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객이 이해할 수 없는 걸 전달해 준다면 어느 고객도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으나 하실 수 없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영입을 하시기라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는 무턱대고 영입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지는 않아요. 일회성으로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차라리 낫지, 지속적으로 뭔가 역할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영입하고 일거리가 없어져 버리면 그 고객도 갑자기 달라진 설계서나 매뉴얼을 받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회사 내부 입장에서도 일거리가 없는 그 인력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낭비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싫어하는 거 조금 낮지만 영어입니다. 여기가 영어를 잘해야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이 한국에서만 팔고 싶으세요? 아니죠. 글로벌하게 팔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거를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를 단순하게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어떻게 표현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은 CEO분들은 돈을 벌려고 지금 창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다 고민하고 있어요. 뭘 고민하냐? 세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는 데까지만 알고 또 이제 아마도 저희 세무사를 하시고 계신 분들조차도 아마 세금을 모를 거예요. 세금이 너무 자주 바뀌거든요. 하지만 다 놓치더라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금 감면 조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쓰지 않으면 세금으로 내야 돼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해요.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저희가 돈을 주고 맡기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세무사의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떠나서 세금 감면 조항을 체크하시고요. 세금 관련 조항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인세 감면 정책들에 대해서 수시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딩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까 강력한 잠재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든든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선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술 보증 기금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든 소프트웨어도 아무리 잘 쓴 제안서, 기획서라도 저희가 외부에 팔 수 있어야 돼요. 잘 알려야 되고. 그렇다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멤버가 필요한데 똑같이 글쓰기 한 번 하고 영업을 못하는, 글쓰기 한 번 하고 개발을 못하는 이런 멤버는 비용 낭비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업을 너무 주로 하지만 기업에서 별로 역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이것도 낭비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는데 영업도 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그런 친구 있잖아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기업은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CEO이신 분들은 가끔 제가 주변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열정이 너무 많아서 수시로 밤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벼락치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를 잘 운영하는 매니저가 돼가는 거기 때문에 밤샘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장거리 마라톤 하듯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인력을 투입하고 어떤 개발을 하고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고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시기 필요하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저는 주기적으로 지금 CEO 분들이 데리고 있는 인재들과 함께 미팅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 제가 주변에서 이거 되게 아쉽습니다. 뭐냐면 CEO 되신 분들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특히 문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객의 전화를 놓치면 기회도 잃는 겁니다. 전화는 제발 잘 받아주세요. 네, 어떠셨어요? 잠깐이긴 한데 이것저것 재밌는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앞에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 때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배우고 지금 개발자라고 가정을 하고 CEO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살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3부에서는 개발자가 아닌 비개발자 CEO들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만날까요?